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자,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제 아주 분명한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인상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어제 연방상원의 은행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네.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지금 현재 경제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 연준이 약속한 그런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그런 기조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경제는 좋을지 모르지만 호황일지 모르지만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굉장한 지금 변수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뭐 오늘도 EU가 유럽 연합이 또 그 미국의 이런 그 무역 전쟁에 대응하는 그런 또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과연 추가 금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 네. 이 시장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6년 12월부터 연준의 이제 긴축 행보가 이제 거침없이 진행됐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그 기조를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연준 의장의 말대로라면 올해만 지금 세 번째 금리가 인상이 그렇죠. 됐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예, 이게 조금씩 점진적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계속 올린다는 거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 표현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가파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2번 됐고 이제 아마 곧 세 번째 올릴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한 4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에서 2% 사이입니다. 네. 근데 이 기준금리라는 거 아시다시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매년 8번 열립니다. 네. 1월, 3월, 5월, 6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30일에 8월 1일 그래서 7, 8월에 걸쳐서 한번 열리고 9월, 11월, 12월 열리는데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이 강조했기 때문에 7월 31일, 8월 1일 열리는 그 FOMC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9월, 11월, 12월 3번 더 있는데 3번 중에 최소한 한 번은 더 하지 않겠나. 그러면 4번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가 끝날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소한 2.25에서 2.5까지 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이런 그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면 7월에 열리는 그 FOMC에서 한 번 올리고 3번이 더 남았기 때문에 한 번만 올릴지 2번을 더 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75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점진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연준 의장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과연 점진적인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그만큼 미국 경제가 이제 호황이라는 얘기죠, 의미이기 뭐. 때문에 이걸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의 일상 경제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은근히 좀 걱정도 되고 신경도 쓰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전임 의장인 그 제니 옐런의 경우에 보면은 그러한 얘기를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제롬 파월 의장은 뭐랄까 좀 직설적이기도 했고 뭐랄까 좀 아주 상당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례적으로 들렸다는 느낌이 있어요.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럼요. 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쳐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연준 의장은 그 직설적인 표현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그런 경향이 강해서 좀 추상적이고 좀 모호하게 얘기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뭐 사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양쪽을 적당히 균형을 맞춰줬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제롬 파월 의장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직설적이다, 네. 솔직하고 그런 이제 화법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이게 뭐 스타일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스타일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 차이라기보다는 경제 상황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이 확실한 어떤 탄탄대로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좀 미흡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 이제 시기에는 확실하게 이제는 확실하니까. 호황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 미국의 올해 2분기 그러니까 2018년 2분기니까 4월부터 6월까지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단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호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연준 의장이 확실하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좀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지금의 미국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연방상원 그 은행위원회에서 표현한 그 표현을 보면 견실한 일자리 상승 그리고 기업 및 소비 지출의 증가 그리고 수출이 호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올해 현재까지는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가 그렇게 좀 진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발맞춰서 기준금리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 네. 굳이 뭐 연준 의장이 더 이상 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단순해졌어요. 예측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경제라는 건요. 뭐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준 의장이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현실이 될까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죠.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다. 호황도 중요하지만 항상 경제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뭐 몇 년, 3, 4년 정도는 지금의 이 호황세,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는 식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도 수년간 고용 시장이 견조함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은 계속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치인 2%에 근처에서 계속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고용 인플레 모든 것이 연준이 생각하는 최상의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런 수치가 수년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은 그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정책을 이제 펼 것이라는 얘기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미국 경제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수를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무역 전쟁의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제롬 파월 의장은 그래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통상에서 문을 열어두고 관세를 포함해서 장벽을 세우지 않는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 세계화되고 이런 그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더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보호주의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빠진다. 뭐 일반적인 그 우리가 그 이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경제 예측을 가지고 지금의 이 무역 전쟁 상황을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예.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특별한 경제적인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제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보자면 앞으로 수년간 미국 경제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난 한 50년 동안의 이 경제 상황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좋다가 나빠지고 나빠졌다 또 좋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도 뭐 경제 전망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빠질 때를 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죠. 대기업들만 좋게 되는 게 아니냐. 맞죠.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시기도 했고 또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우리 실물 경제를 지금 좀 맛보아야 되는 우리로서는 이게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한가 말이에요. 예, 지금 뭐 기준금리 가지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 같은 개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지금 올해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5%까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아마 내년 중에 2019년 중에 3%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기준금리 3%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닥쳤고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미국인들의 삶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전 세계에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미국인들의 삶을 보면 주택 그 뭐 모기지라든가 학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거 대부분 대출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대출을 받고 매달 페이먼을 하는 할부로 이제 갚아나가는 상황인데 각종 대출 이자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본인이 평소에 갚아나가던 페이먼이 더 늘어나게 되죠. 더 대출을 안 하더라도 기존의 대출만 해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 중산층 같은 경우 미국에서 뭐 연소득이 한 9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부부가 뭐 대학을 다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3대를 갖고 있는데 2대는 카론, 자동차 론을 갚아나가고 있고 또 크레딧 카드 5,000달러 한도 정도로 해서 4장을 가족당 1명씩 갖고 있다. 그리고 수년 전에 뭐 50만 달러 정도 되는 주택을 모기지 론으로 마련을 했다. 이럴 경우에 계산을 하면 평균치가 한 달에 이 페이먼이 다 합쳐서 주택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크레딧 카드 다 합치면 한 4,000달러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예. 근데 기준금리가 올해보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해서 한 1%가 더 오른다고 한다면 은행 이자는 한 1%가 오르고요. 크레딧 카드 이자는 3%에서 5% 정도가 오르고 학자금 융자는 1.5에서 한 2%가 오르고 카로는 1%에서 1.5%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의 위험도 에 따라서 이자율은 제각각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1%만 오르지만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3에서 5% 가까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 달 페이먼이 4,000달러 정도 달했다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1% 증가하면 한 달에 거의 1,000달러 가까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부담이 큰데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의 삶에 직접적인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 이 대출이 또 페이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주택 구입을 멈추게 되고요. 그럼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1% 오르게 되면 그 주택 가격이 한 12% 정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전문가들 분석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의 우리 그 일상생활에 이런 그 개인 실물 경제에 아주 직격탄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한국이라든가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 아마 지금 한국에서도 아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전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아주 경제가 좋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좋다는 경제는 언젠가는 분명히 나빠질 확률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좋다고 해서 그냥 뭐 마구 그냥 뭘 사들이고 이런 것도 금물이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시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배짱이 같은 삶보다는 개미 같은 삶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석 기자였습니다.